1596년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조선의 땅은 여전히 왜군의 발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 21세의 젊은 왕자가 갑옷을 입고 의병들 앞에 섰습니다. 광해군, 그는 조선의 세자였지만 최전선을 누비며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진짜 우리 임금님이십니다. 백성들은 광해군을 우러러보며 외쳤습니다. 광해군은 그들 곁에 있었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찬사는 한 사람을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광해군의 아버지, 조선의 왕 선조였습니다. 의주, 압록강 근처의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던 선조는 아들의 활약상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세자의 용맹함을 칭송했고 백성들의 편지에는 세자에 대한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선조는 조선의 14대 왕이었지만 그의 왕위는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그는 왕의 직계 자손이 아니었고 반계 혈통으로 우연히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신하들은 그를 무능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그가 평생 얻지 못한 백성들의 사랑을 손쉽게 얻고 있었습니다. 일부 도망친 왕과 싸운 세자.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왜군이 상륙했습니다. 20만 명의 왜군이 밀려들어왔고 불과 20일 만에 한양에 도달했습니다. 선조는 그들이 오기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4월 30일 새벽 선조는 궁궐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고 일부는 궁궐에 불을 질렀으며 왕이 우리를 버렸다고 외쳤습니다. 선조는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도망갔고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로 망명할 준비까지 했습니다. 의주에 도착한 선조는 더 이상 권위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피난민에 불과했고 신하들조차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하는 전하께서 한양을 버리신 것은 큰 잘못입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고 선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1592년 6월 선조는 17세의 광해군을 분조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분조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왕실을 둘로 나누는 제도로 세자는 다른 곳에서 군사와 백성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조가 내린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겨준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은 명령을 받고 즉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의병을 규합하고 전투를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광해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조가 수백 명의 신하와 군사를 데리고 도망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광해군의 뒤에는 몇 명의 신하들만 따라왔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 도착한 광해군은 모여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을 지킬 것입니다. 광해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백성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의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의병들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곽재욱, 고경명, 조언 의병장들이 광해군을 찾아왔고 그의 명령 아래서 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분조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저항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광해군은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병사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어.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세자 저하, 저는 저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1593년 1월 명나라 군대와 조선군이 연합하여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광해군도 이 전투에 참여했고 성벽 아래에서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조선의 용사들이여, 저 성을 되찾읍시다. 결국 평양성은 탈환되었고 백성들은 세자 저하 만세,
를 외쳤습니다. 의주에서 선조는 평양성 탈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하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의 공이 큽니다.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고 백성들이 아들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부 질투의 심화. 1593년 10월 선조는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도하는 선조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환호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세자 저하는 언제 오시는가? 라고 물었고 이 질문은 선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칠 후 광해군도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1년 반 만에 본 아들은 성숙해져 있었고 전쟁의 고난이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조는 수고했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신하들은 전쟁 중 광해군의 공적을 보고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공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칭찬이 이어질수록 선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래, 세자가 잘했다라고 짧게 말하고는 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선조는 광해군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신하들과 이야기하면 의심했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려했습니다. 선조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두운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나를 밀어내고 왕위를 노리는 것은 아닐까? 1594년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광해군은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의식을 간소하게 치르도록 명령했고 큰 축하 연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된 광해군은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지만 선조와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1597년 왜군이 재침했습니다. 광해군은 또다시 분조를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선조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는 광해군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때로는 광해군의 결정을 뒤엎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은 전쟁을 치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견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왜군은 조선에서 철수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조선은 폐허가 되었지만 적어도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 후 광해군은 세자로서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광해군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직접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노파가 광해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하께서는 우리의 진짜 임금님이십니다. 이 일화가 퍼지면서 광해군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세자 저하께서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선조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내가 왕이다. 세자가 아니라. 신하들은 놀라 침묵했고 그 후로는 감히 광해군을 칭찬하지 못했습니다. 1602년 선조는 새로운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임모광후 김씨, 당시 19세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선조는 이미 51세였고 나이차는 32세나 되었습니다. 선조에게는 절실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 왕비에게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삼부 영창대군과 비극. 1606년 3월 29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모광후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영창대군, 선조는 55세에 얻은 적자였습니다. 드디어 적자를 얻었다. 선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한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의 탄생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자와 서자의 차이를, 정통성의 중요성을. 자신은 20년 넘게 세자였지만 이제 갓 태어난 적자 앞에서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선조는 영창대군을 안고 광해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진짜 적자다. 너와는 다르다.
선조의 말은 노골적이었고 잔인했습니다. 32년을 왕자로, 20년을 세자로 살아온 그에게 아버지는 너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일부 신하들과 비밀리에 만나 광해군을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는 이미 20년간 세자로 계십니다. 나라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선조는 화를 냈지만 신하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을 폐위할 수 없게 되자 선조는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광해군을 배제했고 광해군의 제안은 무조건 반대했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영창이 잘하면 영창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광해군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7년의 전쟁을 이겨낸 그였지만 아버지의 증오는 전쟁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견뎌야 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08년 초 선조는 병에 걸렸습니다. 57세의 나이에 오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그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선조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창대군을 걱정했습니다. 영창이를 부탁한다. 광해군이 영창이를 해칠지도 모른다. 이것은 아들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저주였습니다.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57세, 재위 41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전쟁 중에 도망쳐 백성들의 존경을 잃었으며 아들을 질투하며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부 저주의 유산. 1608년 2월 2일 광해군이 조선의 1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34세였고 20년 넘게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영창이를 지켜라. 그것은 광해군을 믿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영창대군은 이제 겨우 2세의 어린아이였고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광해군의 정통성을 위협했고 언제든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613년 광해군은 개추곡사라는 사건을 일으켜 영창대군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명분은 영모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에게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1614년 6월 7일 영창대군이 강화도에서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였지만 실제로는 살해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8세의 어린아이가 온돌방의 열기에 질식사당했다고 전합니다. 선조가 그토록 사랑했던 적자가 참혹하게 죽은 것입니다. 영창대군이 죽자 임목대비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을 저주했고 역적 광해군이라고 외쳤습니다. 광해군은 할 수 없이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왕이 왕대비를 가두는 전대미문이 사건이었고 이것은 광해군의 정통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가둔 후 광해군은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꿈속에서 어린 영창대군이 나타나 형님, 왜 저를 죽였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저주 아래서 살고 있었고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623년 서인 세력은 광해군을 폐위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분은 영창대군 살해와 임목대비 유폐였습니다. 3월 12일 밤 반정군이 궁궐을 포위했고 광해군은 잠옷 차림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도망쳤던 것처럼 도망쳤습니다. 광해군은 붙잡혀 왕위에서 폐위되었고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창대군이 죽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이 죽인 어린 왕자가 죽은 그 섬에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강화도에서 광해군은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1641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의 질투를, 영창대군의 죽음을,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선조와 광해군, 이 두 사람의 비극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부자관계 중 하나입니다. 선조는 정통성 콤플렉스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광해군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 왕위의 정통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어린 영창대군의 죽음과 인목대비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400년 전의 것이지만 현대에도 많은 의미를 줍니다. 부모의 질투와 인정욕구가 어떻게 자식을 파괴할 수 있는지, 자식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부모가 어떤 비극을 만드는지.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였지만 그것은 선조가 광해군에게 물려준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만약 선조가 광해군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광해군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랑했다면,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선조와 광해군의 이야기는 권력과 가족, 정통성과 사랑, 질투와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아버지, 인정받지 못한 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이것이 조선 왕조의 가장 슬픈 가족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